자, 207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제 괴테가 낳고 군호가 빚어낸 보석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눈치를 채셨겠죠? 파우스트입니다. 괴테라는 작가의 이제 이 대작을 이제 군호가 오페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표트르 베찰라가 타이틀로를 맡았고요. 비엔나 국립오페라에서 2014년도에 이제 공연한 작품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샤를 구노는 제가 저번에 로미오와 줄리엣 때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오페라 작곡가고요. 어머니가 피아니스트였었고 이제 이 파리 음악원에서 알레비에게 사사를 받았고 이 1839년에 칸타타 페르디난드로 포상으로 로마에서 이탈리아 유학을 가게 되죠. 오페라의 본고장이.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이 샤를 구노는 종교 음악을 위주로 이렇게 하다가 이 로마 이 유학을 계기로 해서 이제 세속 음악 쪽으로 오페라 작곡을 시작을 합니다. 슈만이나 이 베를리오즈와 이제 이 교분을 가졌죠. 오페라 대표작은 사실 여러 작품이 있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는 파우스트하고 이제 이 로미오와 줄리엣 정도죠. 로미오와 줄리엣은 제가 저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샤를 구노의 이제 가장 대표작이죠. 파우스트가. 순서가 약간 바뀌긴 했지만 오늘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종교음악 쪽은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샤를 구노는 이쯤에서 그치고 그럼 원작자인 이제 요한 볼프강 폰 괴테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 괴테는 영국 사람들이 그 세익스피어를 생각하는 만큼 이상으로 독일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작가입니다. 이 각 나라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그 무게감이라는 것은 사실 상상을 초월하죠. 이제 그런 괴테가 1774년에 이제 독일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낭만주의 작가입니다. 사실 고전주의, 후기 낭만주의 이런 과도기 쪽에서 주로 작품 활동을 하신 분이고 아버지는 왕실 고문관이고 어머니가 시장의 딸이었으니까 흔히 시세말로 요즘 얘기는 이제 그 금수저에 가깝습니다. 굉장한 금수저죠. 가까운 게 아니고 귀족이면서 실제 근데 이분이 이제 여성 편력이 굉장히 대단했는데 사실 그 첫 번째 정식 부인은 귀족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18살 연하인데 귀족이 아닌 일반 평민하고 이렇게 결혼을 한 것 같아요. 실제 이제 그 오늘 소개시켜드린 파우스트에 나오는 이제 마르그리트도 사실 평민이죠. 파우스트는 철학 박사기 때문에 이제 귀족처럼 나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 실제 자신의 이제 어떤 여성관이나 이런 게 그의 작품에 굉장히 많이 녹아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더군다나 이제 소설 아주 유명한 소설이죠. 자설 신드롬을 일으켰던 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1774년에 발표한 작품인데 이 작품도 사실 친구의 부인을 사랑한 샤를로테 부프라는 사람을 이제 모델로 그렇게 만든 작품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룰 수 없는 사랑 이런 걸 주제로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파우스트는 굉장히 대작입니다. 이 작품 자체가 하나의 어떤 특별한 소재로 이제 국한시킬 수 없는 정도의 다양한 소재와 복잡한 그런 희곡입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이제 소설이고, 그러니까 이 천상의 서곡과 1부, 2부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 1부, 2부는 이제 비극을 소재로 다룬 그런 작품입니다. 굉장히 이제 방대하고 철학적인 그런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작품을 오페라로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죠. 심지어 바그너도 사실 이 작품을 같은 독일 사람이니까 이 작품을 오페라화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서곡을 관현악곡으로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파우스트라고. 근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그너가 이 작품을 만들려고 했으면 이제 아마 링 시리즈보다 더 방대한, 그러니까 원작을 훼손하지 않고 원작에 있는 그대로 어떤 오페라를 만들고 싶었다면은 같은 독일 사람으로서 아마 링 시리즈보다 훨씬 더 방대한 그런 오페라가 탄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손을 안 댔는 것 같아요. 만들지 않았습니다. 바그너가 서곡, 관현악곡 서곡 하나만 있고, 그리고 이 파우스트라는 작품이 사실은 그 독일 오페라 작곡가가 이 제대로 만든 그런 오페라가 거의 없어요. 프랑스 작품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이탈리아 작품이나. 아시다시피 이제 구노는 이제 프랑스 사람이고 또 저희들이 이제 조금 알고 있는 이제 파우스트라는 제목은 아니지만 이제 메피스토펠레라고 이제 보이토라는 분이 만든 오페라가 또 우리한테 좀 잘 알려져 있는데 이분은 또 이탈리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그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이 괴테의 대작 파우스트를 독일 작곡가가 이제 오페라로 특이하게 이제 손을 안 댄 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 이 대문호의 대작에 대한 불경이 있을까 뭐 이런 걸 굉장히 염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독일 사람들은 쉽게 이 오페라로 만들 수가 없었던 거죠. 오히려 범접하기 힘든. 실제로 이제 그 구노가 파우스트를 만들고 나서 독일 사람들한테는 굉장하게 조롱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방대한 그 작품을 마르그리트라는 한 여성과의 그 파우스트와의 사랑 얘기로 이렇게 국한했는 이 부분이 작품을 훼손했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이 지금 독일 사람들은 이 구노의 파우스트를 뭐 파우스트라고 이렇게 제목을 안 짓고 마르그리트라고 그렇게 조소한 뭐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이 괴테가 굉장히 많은 여인들을 이렇게 사귄 것 같아요. 좀 여성 편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파우스트에 나오는 이제 그레텐도 사실 이제 이 마르그리트 얘기거든요. 실제로 자기가 사랑하던 그런 여성 중에 이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베르테르의 슬픔의 소재가 됐던 샤를로테 부프도 있었고, 그다음 첫 결혼한 18세 연하 크리스티아네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평민입니다. 주로 이제 이 괴테가 마음을 들어 했던 그런 여성들은 평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심지어는 나중에 이제 그 첫째 부인이 죽고 나서 그 74살에 19살짜리 55세 연하한테도 이제 청혼을 했던 그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 원작 파우스트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괴테의 이제 대표적 희곡입니다. 1774년에 구상을 해서 1832년에 2부가 완성됐다니까 약 60년 가까이 이제 집필을 했었고, 1부를 이제 1808년에 출판을 하고 2부는 이제 거의 사후에 출판이 됐죠. 이 괴테의 원작은 이제 천상의 서곡 1부 그레텐의 비극, 2부 헬레나 여신이죠. 헬레나의 비극, 이렇게 이제 세 개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고요. 천상의 서곡은 이제 신과 악마가 파우스트를 두고 이제 내기를 합니다. 메피스토펠레가 이제 인간을 너무 조롱하고 그러니까 신이 이제 일가를 하죠. 인간은 뭐 그렇게 지금은 신한테 많은 의존을 하고 있지만 결국 상황이 닥치면은 자기 스스로 옳은 길을 선택하는 그런 지혜가 있다. 뭐 이런 형태의 이제 신이 얘기를 하니까 파우스트가 그럼 자기가 한번 인간을 실험해 보겠다고 신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허락을 받는, 그게 이제 이 서곡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지금 일부 그레텐의 비극은 이 그레텐이 이제 이 마르그리트거든요. 이 오페라의 소재가 되는 이제 일부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악마 메피스토펠레가 파우스트와 악마의 계약을 맺게 되죠. 그러면서 늙은 파우스트 박사가 이제 이 젊은 회춘을 하게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이 순수한 마르그리트라는 여성을 유혹해서 또 사랑을 맺고 또 아기까지 가진 상태에서 이제 또 버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저주의 나락으로 이렇게 떨어뜨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악마 메피스토펠레가 이 파우스트를 통해서 이제 어떤 인간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하고자 하는 뭐 이런 형태의 이제 얘기가 일부에 나타난 얘기고요. 2부 헬레나의 비극은 또 보다 더 이제 이 철학적이고 복잡합니다. 실제 뭐 저도 이제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이 작품을 한번 읽어보겠다고 여러 번 도전을 했다가 결국 이제 제 기억에 너무 내용이 어려워서 이제 완료를 이렇게 했던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좀 읽다가 말고 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2부 헬레나는 이제 또 뭐 한 2, 30년 뒤에 집필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1부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이제 이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뭐 음악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는데, 사실 이 오페라에서는 뭐 2부는 사실 이제 접근도 못한 상태고요. 구노의 파우스트는 일부 그레텐, 특히 이제 이 마르그리트와의 사랑을 아주 함축적으로 이제 접근이 된 그런 이제 오페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노가 이제 파우스트라는 제목을 붙인 것 자체가 이제 독일 사람 심기를 좀 흐트렸을 확률이 있어요. 이 파우스트가 그렇게 복잡하고 철학적이고 독일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작품인데 겨우 이 마르그리트와의 통속적인 사랑 하나를 그려놓고 어떻게 이 파우스트라는 뭐 제목을 붙였나 뭐 한 이런 게 일종의 이제 독일 사람들이 이제 갖는 큰 불경이고 이 불만이죠.
아무튼 이렇고요. 이제 구노 오페라 파우스트는 이 파우스트를 주제로 한 이제 클래식 음악은 굉장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오페라가 뭐 약 16편 정도 있다는데 뭐 저는 언뜻 이 구노의 오페라를 포함해서 뭐 두세 작품 정도만 이제 알고 나머지는 잘 모릅니다. 파우스트라는 주제, 그 괴테 파우스트를 주제로 한 그런 이제 음악 작품들을 이제 언뜻 보면은 슈베르트의 가곡도 있고 슈만의 오라토리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노의 파우스트 말고 또 가장 이제 잘 알려졌다고 봐지는 작품이 이제 이 보이토의 오페라 메피스토펠레하고 이제 이 베를리오즈도 이제 파우스트의 겉벌이라는, 사실 이거는 정식 오페라의 형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음악회 성격의 이제 약간 그런 형태의 오페라니까 뭐 결국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오페라는 이제 구노하고 보이토의 오페라 정도고, 이 베를리오즈의 오페라는 사실 제가 이제 별로 접해보지 못했고요. 뭐 리스트의 교향곡도 있고 뭐 말러의 교향곡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바그너가 이제 이 서곡 형태의 관현악곡 하나를 만든 것도 있고, 베토벤도 뭐 이렇게 작품 하나를 쓰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선 뭐 대충 이 정도를 소개시켜 드리고, 독일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엄청나게 히트를 친 그런 오페라죠. 이게 독일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가 포함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구노의 오페라를 초기에 거의 공연을 안 했습니다. 독일을 제외한 나라에서는 1934년까지 뭐 거의 2,000회 공연을 찍었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작품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뉴욕 메트가 1883년에 개관을 했는데 이 개관 기념작으로 이 파우스트가 공연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2차 세계대전까지 268회 공연을 뉴욕 메트에서만 했다 그러니까 이 뉴욕 메트가 이 구노의 파우스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죠. 뭐 그래서 이제 별명도 하나 얻었더라고요. 1859년에 파리 리리코 극장에서 초연을 했습니다. 리리코 극장은 가르니에하고 조금 틀립니다. 이게 사실 그랑데 오페라 형태이기 때문에 가르니에서 공연을 안 하고 리리코에서 했기 때문에 뭐 일반 대사도 이렇게 들어가는 작품이 초연을 했답니다. 그리고 한 10년 있다가 정식으로 이제 파리 가르니에에서 오페라 그랑데로 공연을 하죠. 아무튼 굉장히 성공한 그런 작품 중에 하나고요. 미셸 카레의 희곡 파우스트와 마르그리트를 보고 구노가 오페라로 만들겠다고 결심을 했고, 미셸 카레한테 이제 의뢰를 한 거죠. 질 바이브에 비해하고 이제 공동 대본, 이분이 이제 오페라 대본가니까 희곡가와 이제 오페라 대본가한테 이제 공동으로 대본을 맡겼던 거고, 이게 인연이 돼서 이제 우리가 저번에 소개시켜 드렸던 로미오와 줄리엣도 이제 두 분이 같이 공동 대본을 쓰죠. 한 8년 있다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독일에서는 뭐 지금은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초기에는 이제 독일에서는 굉장히 외면을 했습니다. 오페라 마르그리트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림이 있었습니다. 이 전형적인 프랑스 오페라 그랑데입니다. 이게 그랑데 조건을 갖추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한 5막 정도 된 데다가 합창과 발레가 무수히 등장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원래 이제 그 5막의 일부에서는 이제 원래 발레 공연을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근데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건 이제 비엔나 공연이라서 일부 발레 공연이 생략이 돼 있더라고요. 영상을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발레 공연은 없습니다. 바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5막에서. 물론 합창은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영상은 이제 비엔나 국립 오페라단에서 2014년에 공연한 작품이고요. 연주 시간은 이제 한 2시간 40분 정도 되는데 이게 발레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발레가 들어가면 이제 3시간이 좀 넘어가는 그런 거죠. 이 캐스팅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제 펴트르 베찰라가 이제 파우스트 역을 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냐 연체바가 이제 이 마르그리트 역을 맡았습니다. 어윈 슈로츠라고 이제 이 메피스토펠레 역을 맡은 분인데 그 실력이 있습니다.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 캐스팅은 뭐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얼굴을 보여드리면 이제 펴트르 베찰라, 이 소냐 연체바, 어윈 슈로트 이 세 명의 이제 걸출한 이제 주인공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고요. 이 마르그리트의 오빠로 나오는 이제 발랑탱 역의 이제 이 아드리안 유레드가 오스트리아 분이고, 또 한 명의 이제 그 조연 박정민 베이스입니다. 한국이 낳은 장래가 촉망되는 성악가죠. 지금 비엔나
이 오페라 극장에 이제 이 상임 성악가로 있습니다. 베이스인데 이제 이번에 이제 바그너 역을 맡았습니다. 뭐 그렇게 역은 크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 중에 하나죠. 일부러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이 김건우 씨하고 뭐 김기훈 씨, 박종민 씨가 우리한테 이제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테너, 바리톤 이 베이스입니다. 이제 뭐 그 전 세계에서 유명한 상들을 다 많이 받았죠. 자, 이 등장인물을 제가 소개를 합니다. 파우스트는 이제 철학 박사입니다. 파우스트 박사인데 철학자인데 이제 굉장히 이제 늙어서 뭐 더군다나 늙은 것도 서러운데 더군다나 이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지금 얼마나 이제 삶에 대한 회의가 이제 많이 왔겠어요. 이 나이가 든 상태에서 자기가 도대체 이제 인생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게 무엇인지도 이제 지금 헷갈리는 그런 상태니까 결국 이 오페라의 제일 처음은 이제 이 철학자가 삶을 비관해서 이제 자살을 결심하고 이제 부르는 아리아가 첫 장면입니다. 악마인 이제 메피스토펠레가 이제 등장을 하죠.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파우스트가 이제 스스로 자살을 하려고 했던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좀 방해를 받다가 이 메피스토펠레가 신처럼 이렇게 등장해서 도대체 당신이 그렇게 실망을 하고 있는데 원하는 게 뭐냐? 돈이냐 명예냐? 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이제 파우스트 입장에서는 뭐 돈도 명예도 싫은 거죠. 결국 이제 이 메피스토펠레에게 이제 파우스트가 원하는 거는 이제 이 젊음과 이 욕정을 해소할 수 있는 이제 여인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여인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우선 몸뚱아리라도 이제 젊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게 이제 이 악마의 계약인데 실제 이제 파우스트 원작에서는 그 살아생전 지상에서 그 파우스트가 원하는 모든 걸 메피스토펠레가 다 들어주기로 돼 있고 계약이 깨어지는 그 상황이 뭐 어떤 조건이냐 그러면 파우스트가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 않고 현실에 만족을 해서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는 상황이 되면 이제 이 파우스트가 지름 메피스토펠레한테 이제 지옥으로 끌려가야 되는 그런 게 이제 사실 계약서 내용인데 실제 오페라에서 그렇게 디테일한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지상에서는 메피스토펠레가 파우스트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고 시중을 드는데 지옥의 세계로 가게 되면 이제 이 메피스토펠레를 이제 파우스트가 모셔야 되는 뭐 그런 형태로 설정이 되죠. 아무튼 그렇게 돼 있고 그런 상태에서 젊음을 얻은 이제 파우스트가 이제 제일 먼저 이제 한 순수한 처녀 마르그리트를 이제 유혹합니다. 보석하고 뭐 여러 가지로 유혹합니다. 마르그리트는 시를 잡는 평민이고 파우스트는 이제 이 귀족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죠. 그렇게 해갖고 결국 젊은 순수한 여성 하나를 이제 유혹을 하고 나서 아기까지 가진 상태에서 이제 버리게 되죠. 결국 이제 이 인간을 결국 저주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게 이제 메피스토펠레의 이제 이 목표이기 때문에요. 결국 이제 파우스트는 메피스토펠레에 의해서 뭐 그렇게 이제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물론 파우스트가 나중에 이제 후회를 하긴 하지만 이제 이미 늦은 상태죠. 거기에 이제 그 마르그리트의 군인 오빠인 이제 발랑탱이 등장을 하고 또 오빠 친구인 이제 바그너 아까 박종민 베이스가 맡은 역입니다. 그다음에 이웃인 이제 마르트와 또 학생 바지 역인 이제 메조소프라노입니다. 시벨이라는 이제 이 메조소프라노가 마르그리트를 이제 굉장히 짝사랑을 하죠. 순수하게. 그렇게 가다가 결국은 이제 그 메피스토펠레에 의해서 저주받고 버림받고 그러다가 이제 거의 창난 상태에서 이제 그 파우스트와의 사이에서 만든 태아를 이제 살인을 저지르고 결국 감옥에 가게 되죠. 마르그리트가 마지막 5장에서 이제 감옥신인데 거기서 결국 또 이제 이 파우스트가 후회를 하는 상태에서 이제 마르그리트는 이제 목숨을 잃게 되면서 이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죠. 마르그리트는 뭐 마르그리트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악마와 파우스트의 이제 잘못인데 결국 파우스트는 자기가 이제 업보죠. 자기가 그렇게 이제 영혼을 악마에게 판 그게 있으니까 결국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는 메피스토펠레에 의해서 뭐 이런 게 이제 결국 오페라 파우스트의 이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이 원작 파우스트는 이보다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자, 오케스트라 악기 편성을 보면 이제 제가 피트 장면을 보니까 뭐 이것도 이제 아주 전형적인 목관 이관 편성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른이 3개, 트럼본 3개, 트럼펫 2개고 이제 튜바도 여기 없습니다. 뭐 아주 소박한 이제
오케스트라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이지만 제일 바이올린이 이제 2대씩 6줄 12개가 있고 컨트라베이스하고 첼로가 이제 대충 보니까 6개, 4개 정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가 타악기 한 두어 개가 있는 그런 상태 팀파니하고 뭐 이렇게 오케스트라는 약 60인조 뭐 한두 대 넘는 이런 정도 수준의 아주 전형적인 이제 그 표준 형태의 이제 이 오페라 오케스트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작품도 지금 이제 그 스코어에 오케스트라의 세부적인 악기 편성은 안 나온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유추해봤고 주요 아리아는 이제 이 파우스트의 처음 인생이 허무한 늙은 파우스트가 이제 그 막이 시작하자마자 이제 부르는 아리아 아무것도 아니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마르그리트의 집을 젊은 상태에서 방문해가지고 메피스토펠레가 보석을 준비하러 간 사이에 그 마르그리트 집 앞에서 부르는 아주 멋진 아리아, 정결한 집. 사실 정말 아름다운 테너 아리아입니다. 기대하세요, 이거. 그 다음에 마르그리트의 이제 아리아는 발라드, 툴레의 왕과 왕비의 슬픈 사랑 이야기인 이제 이 발라드 한 곡을 먼저 부르고 보석을 받고 나서 순수한 처녀가 그래도 보석을 보니까 부풀어서 하는 그런 보석의 노래가 또 유명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파우스트에게 버림받고 나서 이제 부르는 사막의 아리아. 메피스토펠레 너무도 유명한 금송아지의 노래죠. 익살스럽지만 이제 악마로서 젊은이들한테 금권의 어떤 위력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금송아지의 노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노래죠. 그 다음에 이중창으로는 이제 파우스트와 메피스토펠레가 하는 거, 파우스트와 마르그리트가 부르는 굉장히 아름다운 이중창이 두세 곡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들으시면 이제 이 곡 내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하는 합창 한 곡이 있습니다. 병사들의 합창입니다. 이 곡을 들으시면 이제 이 곡을 뭐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근데 이 곡이 이제 파우스트에서 나온 작품이란 거를 아시는 분은 또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하여튼 이런 이제 주요 아리아 중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6곡 정도를 골랐는데 뭐 다들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자, 연출은 니콜라 조엘이라는 이제 프랑스 오페라 연출가가 만든 작품입니다. 제가 이제 공스 트레일러 영상을 찾다 보니까 이 비엔나 거는 없고요. 우리가 너무도 좋아하는 이제 데이비드 맥비커 경이 런던 로얄 오페라에서 올린 파우스트가 있는데 그 트레일러 영상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자, 그리고 이제 지휘는 베르트랑 드빌리라는 이제 이 프랑스 지휘자가 지휘를 했습니다. 자, 이 전주곡부터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야기는 이제 1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